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일요일 아침에 출국하여 같은 날 오후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5박 7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도착날 저녁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며 리셉션장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직접 만나셔서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도 다수 리셉션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착 당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 6천 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서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간 일정은 조율 중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방문해서 참배하고 조문록에 서명하는 일정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착 다음 날인 9월 19일 월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할 예정입니다. 런던 일정을 마치고 9월 19일 뉴욕으로 출발하면 당일 저녁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에는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현재 스케줄로는 윤 대통령은 전체 회원국 중에서 10번째로 시간상으로는 대략 9월 20일 화요일 현지 낮 12시 반에서 한 1시 반 사이 정도의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을 시작으로 일요일을 쉬고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6일간의 현재로서는 약 185개국의 정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통령은 10번째로 연설을 첫날 첫 세션에 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조 연설을 마친 후 같은 날 오후에 유엔 사무총장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과는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이며 북한 문제, 주요 지역 그리고 국제 현안, 한 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에서 9월 21일 수요일 사이에 이틀 동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몇 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또 다양한 부수 외교 일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명한 경제계, 학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동포들과의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은 미주 지역 최대 동포 거주지로서 약 44만 명의 한인이 거주합니다. 이민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 후손들의 주 무대인 만큼 대통령은 동포분들을 위로 격려하고 한미 관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저녁에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리셉션은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이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 유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류 공연과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그리고 판촉전을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그리고 K콘 행사가 함께 기획 중에 있습니다. 북미 지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한 투자 신고식 및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도 함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의 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으로 인해서 유엔 총회 관련 일정도 일부 변동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에 이어서 9월 22일 목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과 더불어서 한국전쟁 3대 참전국입니다. 약 2만 7천 명이 참전해서 516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첫 방문 도시는 캐나다 내 최대 경제 도시이자 글로벌 디지털 그리고 AI 산업과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토론토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토 대학을 방문해서 세계적인 AI 석학과 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후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서 토론토에 약 12만 명의 동포가 거주 중입니다. 캐나다 사회로 활발하게 진출한 이들 동포와 그 가족들을 만나 위로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9월 23일 금요일에는 오타와를 방문하여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계기에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입니다. 우리 기업도 배터리 분야에서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 정상 간의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그리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캐나다의 지원 방안도 주요 협의 의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돌아오면 9월 24일 토요일 늦은 밤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5박 7일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전체 순방 일정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 컨셉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강조하셨던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 안보를 확충하면서 글로벌 코리아가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 걸쳐서 기여 외교를 확대하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면 자유와 연대와 경제 안보와 기여 외교가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와 디지털, AI 등 미래 전략산업 발굴 그리고 진흥을 위한 경제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두게 되는 유엔 총회 이외의 다른 순방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윤 대통령의 런던, 뉴욕, 캐나다 순방 일정에 관해 설명을 드렸고요.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와 컨셉이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의 중심 주제는 분수령의 시점입니다. 워터쉐드 모멘트로 이렇게 해서 워터쉐드 모멘트라는 것은 결국 유엔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요인, 위기 요인에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집필하시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현재 유엔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그리고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의 위협과 같은 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갈등하고 국제사회가 흔들리고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 특히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도전들이 유엔의 결속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팬데믹, 보건 안보의 위협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식량 안보, 에너지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이해 갈등, 그리고 극심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격차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강국과 디지털 약소국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평화가 위협받고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결핍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취약하고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빈곤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만큼 선진국들과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격차가 빈부의 격차와 삶의 질의 격차를 더욱더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사와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끊임없이 강조해온 자유의 확산 문제를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자유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그 글로벌 연대십을 확대한다라는 취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가 위협받을 때 자유를 존중하고 그 자유의 기초가 되는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그 자유와 인권을 떠받치고 있는 법치, 법에 의한 지배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같이 추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로부터 위협받는 세력이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자유를 공유하고 가치를 공감하는 나라들이 함께 지지하고 합심해 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 핵 위협,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전통 안보 차원에서 자유를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함께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 하는 메시지가 한 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축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경제안보 분야의 도전 요인, 보건안보의 팬데믹 위기,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의 경쟁, 그리고 디지털 격차, 문화 결핍, 이 5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국이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기여 내용을 확인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계속 구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의 외교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일관성 있고 예측력 있는 외교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모든 공감하는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가꾸어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유와 인권, 법치에 대해서 충분히 완전한 수준으로 공감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양자 관계 차원에서 상호 존중하고 호혜적인 이익의 추구의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 가치 외교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늘 일관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항상 알기 쉽고 예측하고 또 선택을 하여 협력을 청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